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근에 네. 시장에 이런 밈이 돌고 있습니다. 초사연이시다. 아니면 배추도사다. 아니다. 스튜디오에 한파가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매일경제 우리 TV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네. 그런 기사가 나갔고 네. 그다음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 또 이런 밈이 따른다는 거는 뭐 일반인으로서는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 매일경제 TV 덕분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으로 승부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우리 주가가 좀 더 올라갔으면 그러네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이 더 많이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캐릭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배추도사 아니냐, 시구왕 통키 아니냐. 아니 제작진에서는 네. 그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면 참 주식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면, 경제면을 예, 휩쓸고 있는 두 분이 계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그렇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 텐데, 예.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 뭐 다시 돌아왔는데, 예,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참석을 하면서 경제 외교의 보폭을 상당히 팍팍팍 이게 넓혀가고 있는데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또 아랍에미리트 순방과 또 다보스 포럼에 가게 된 것이 결국 강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국무회에서 경제. 맞아요. 이게 예전에 또 한 유명 가수의 노래 서울 이 리듬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나야한 대통령과 3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37조 원입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물론 MOU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행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대부분 이게 공동성명으로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을 때는 뭐 중간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6대 그룹의 총수들이 또 다 대거 출동을 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의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하나는 이제 수치적인 성과가 300억 달러라고 하는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앞으로의 경제 효과 또 있고 또 심리적인 효과는 다보스 포럼을 하는데 보셨어요? 글로벌 CEO 5천을 하는데 왼쪽에 인텔, 오른쪽에 IBM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슈왈츠만 블랙스톤 CEO가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영업사원 1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또 꼬투리를 잡아서 논란을 잡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가 또 매경 TV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그만큼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코리아 나이트가 그만큼 또 아마론 호텔 다보스에서 열렸는데 그렇게 또 상황을 이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50명이 왔는데 250명이 외국인이었고 몬테네그로 총리, 세르비아 대통령 등이 참석을 하면서 더 빛났다.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불씨는 이제 피어올랐다는 것이거든요. 70년대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 성장의 이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이 중동이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이른바 콘크리트 건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건설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또 중동에서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데가 지금 없어요. 그럼 미국이 대거 투자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럽, 그렇죠. 일본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동이 이제 결국 우리의 신성장 동력인데 얼마만큼의 이 부분을 잘 살려나가는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착착 가고 있다. 우리 앵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착착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37조 원의 우리 돈으로서의 이 MOU가 체결된 것은 우주항공, 네. 또 원전, 또 여기에는 방산,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또 2차 전지도 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주로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따라 붙는 이른바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우리 밸류체인이 있거든요. 예. 이들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삼성과 또 진출하고 있는 하나와 연결되는지 이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전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 건설, 방산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 원전도 있겠지만은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지금 수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수소 얘기, 잠시 있다가 그렇죠. 또 더 하겠지만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테마주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 돈 떼줄 데가 없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돈을 대서 우리가 상용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상용화되는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일단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중동 자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런 표현은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유행어가 될 거예요. 호르무즈의 기적이다.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이끌고 있다. 이거 제가 최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무즈의 개혁. 호르무즈의 기적입니다. 기적.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음. 해외 건설 이제 수주 확대를 위해서 이분도 중동 수주에 나섰는데 문제는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 성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금액으로 추정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보셨냐면 지금 해외 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어요. 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이라크 지금 재건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었는데 물론 다른 나라들도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냐하면 이런 카타르 또 이라크의 원희룡 장관은 지금 24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호르무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경제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원희룡 장관이 무슨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도 아니고 정보통신과 기술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라는 것은 결국 건설과 교통 쪽에 핵심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사우디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 MOU나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도 지금 더 구체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는 삼성물산의 모듈리어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 직원들 숙소도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듈 형태로 다 만들어가서 집을 짓는,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물산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건설 부문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카타르도 있겠지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이라크에 이제는 더 많은 자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석유 자본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프라 투자에 우리가 대거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현대건설도 있고 결국 두산인프라코도 현대두산인프라코죠. 이런 건설 장비주와 해외 건설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의 기회의 땅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금 중동 열사의 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의 경우에는 알포 신항만 건설공사에도 우리가 투입이 됩니다.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 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떠올려야 됩니까? 일단은 네옴시티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카타르의 이 월드컵 전에 지하철이 건설된 1호선을 누가 건설했습니까? 한국이죠. 맞아요. 현대로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건설까지도 하지만 실제 이 전철 차량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현대로템이죠. 그다음에 지금 하나건설이 비스마야에 지금 이 주택을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70년대처럼 콘크리트 건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종 스마트 그리드 기능까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지금 비스마야의 건설 현장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중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물론 삼성, 현대 또 LG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기업이 어디냐? 하나입니다. 하나 계열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동이 그렇게 많은 석유가 쏟아지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태양광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드디어 기회가 미국에서도 열리는 게 IRA법을 통해서든 다른 또 조치를 통해서든 바로 하나 솔루션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리더십도 바뀐 부분이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해외 건설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신공영이나 DL 이네시 또 건설 장비로는
현대건설기계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투산인프라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투자자 최종 결정은 개인 판단이겠지만 이런 기업들의 추이를 또 동향을 파악을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게 시장이 뭐 시장 논리긴 하지만 그동안에 은행, 반도체 이렇게 돌다가 어제는 자동차 이랬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게 기계, 건설, 인프라 이런 쪽이 좀 뭔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의 기적과 이 관련된 뉴스가 계속 순차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럼요. 그리고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테마를 갖고 가는 거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들이 이 관련된 업종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종목들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뭐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약간 화제를 돌리는 측면에서 내부적인 뉴스와 정책 아이디어까지 이제 짚어보면 최근에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 난방비와 관련된 뉴스들 뭐 인증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예. 40만 원 올랐다, 뭐 몇십만 원 나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물가 압박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 압박하면 또 파생되는 게 야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또 금리 올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뭐 나라 밖에서 저렇게 수주해서 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예. 내부에서는 한국은행이 또 금리 올리고 우리 팍팍한 경제는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난방비를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이 실제 요금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이 한 10조 원 정도 돼요. 네. 그걸 해소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기, 열, 병합, 난방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고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 올라가면 또 우리 경제를 또 짓누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난방비 관련해서 잘 보실 부분이 있는 것이 뭐 이제 1981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제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벌어졌을까?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뭐 LNG 이 천연가스를 도입하는데 가격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물론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최근에 가격 내렸어요. 그러면 안 올려도 이게 지금 뭔가 경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누적 손실이 가스공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털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굳이 삼자면 저는 왜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만시지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막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과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걸 얼마만큼 하늘에서 뭐 금리로 조정하느냐. 이제 뭐 빅스텝이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베이비 스텝이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월급하고 자식 성적 빼고는 다 올라간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네. 지금 뭐 자막도 나올 텐데 관련된 기업들 나오는데 스마트 그리드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시라. 스마트 그리드. 근데 두 분 뭐 진행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 스마트 그리드 기업이 대체적으로 좀 소규모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모든 기업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우리가 매일경제 또 다른 경제 채널까지도 합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옴니 시스템이나 누리플렉스나 또 인스콥이나 CS나 서전기전이나 등등이 있는데 강명전기도 있고요. 한전산업도 있고 일진홀딩스도 있고 이게 다 우리 사실 매일경제신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자 이런 기업 중에서 그래도 재정 여력이 좀 탄탄한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선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를까 했는데 실제로 좀 올랐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남의 집에 좀 들어가도 될지. 네, 이럴 때는 전 좋은 방법이 가지고 계신 분은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익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언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국제 천연가스 요금의 동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들어가신 분은
저는 큰 규모로 큰 비중으로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굳이 담는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소규모로 들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얘기를 하셔갖고 아까 뭐 서두에 약간 수소 산업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에너지 소싱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줘야 예. 최근과 같은 난방비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한 변화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정책 수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주력 산업으로서도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뭐 예. 수소 산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드라이브 주력 산업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산업 분야가 원수다. 나쁜 의미의 원수가 아니라 원전이 있고 또 뭡니까? 수소죠. 원수. 예.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저는 전략주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UAE 300억 달러의 MOU 내용에도 지금 수소의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 하류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게 물주가 생겼다. 이제는 단순히 테마에서 그 범위가 이제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수소 에너지의 또 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에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좀 우리가 매일경제 기사에도 난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관련주가 두산 퓨얼셀 대기업입니다. 수소, 일단. 그쵸.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호롱 인더스트리, 또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화학, 비나텍, 또 상하프론테크, 효성중공업을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는 한화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 수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효성이 지극해야 됩니다. 효성이 지역해야 된다. 효성을 좀 여러분들이 효성. 눈여겨봐달라. 네. 그럴 만한 저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제는 유럽도 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러시아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만 있으면 빨리 이제는 이 안보 자원할 수 있고 안보 에너지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는데 유럽에는 또 무슨 법안이 있습니까? 리파워 EU 법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훨씬 더 올라타기가 쉬운 법안일 수가 있고 법의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적용되는. 그렇다면 이 수소 경제가 앞으로는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수 있다. 있다. 탄소 중립을 생각하더라도 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매경에 나오셔서 외국인의 발 뒤꿈치를 너무 늦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